청년 실업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딱히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을 갓 두드리기 시작한 청년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특징은 학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이라던가 독해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능력은 매우 우수한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부정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도 큰 5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 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 분야의 민간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부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5만 5천 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또 다양하게 마련을 해보게 되었어요. 네,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이승윤입니다. 현업으로는 지금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노동시장 정책과 소득보장 정책들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5일 날 시행된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매우 다른 독특함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가 이제 정부위원분들 20명과 민간위원분들 2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민간위원분들의 3분의 2가 청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가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정책조정위의 기능은 청년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청년 정책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직접 이 정책 수립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놓고 청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종합적인 입체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해보려고 했다는 것이 기존의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조금 물량을 확대하는 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옥고, 다른 일반 연령층보다 지옥고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이 지옥고는 지하, 옥탑방, 그 다음에 고시텔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도 수립을 하였지만 역세권이라든가 대학가에 이런 지옥고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지옥고가 불법으로 건축된 경우도 매우 많아요. 창이 없는데 아니면 방 쪼개기를 한다거나. 하지만 청년들이 급하니까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훨씬 강화시켜서 이런 지옥고 자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 자체를 없애나가겠다라는 것도 정책 중에 하나 들어간 거죠. 네, 이번 기본 계획에 담으려고 했던 것 중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년 삶 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얼마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 행복도는 어떠한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래서 청년의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이것을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이에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그 지역이 이 활력이 낮아지니까 더 떠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이렇게 청년의 삶에 대한 지표 수준이 좋으니 청년들을 다시 와서 살게 하는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의 포괄성을 넓히는 것이죠. 사실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집단층 중에 주요한 집단이 청년 집단입니다. 청년 집단층이 또한 비정형적인 일자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기존의 어떤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것이 청년층에도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산재보험에 포괄될 수 있도록 업종을 늘렸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소프트웨어 쪽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산재보험 내에 포괄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55만 5천 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또 다양하게 마련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공공 일자리도 있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있고 직업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 많은 청년들이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이 해외 사례 중에 한국에 주는 함의가 되게 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한 일자리에서 계속 있는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일자리에 이동하기도 하고 출근하는 곳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생각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은 교육을 받겠다. 그러면은 여전히 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재의 구조잖아요.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교육이 무상화돼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소득 보조는 부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들의 삶은 일을 하면서도 또 교육을 받고 일과 삶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되어줘야 되고 다양한 교육의 그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도 여러 가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청년층 안에는 신혼가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혼인을 하지 않고도 같이 거주하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들은 상당히 정형화된 가구의 모습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진 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미혼모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 양육 비용이 지원이 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또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에 진입을 해서 독립하여서 아이도 기르고 자신의 삶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는 청년층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정형화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비혼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일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모습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조금 말랑말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